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 우량한 국내 고배당주 3가지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단순히 배당률이 높은 종목이 아니라 기업 건전성이나 실적 흐름까지 고려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종목들 위주로 정리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영상에서 종목을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연간 배당률이 5% 내외인 종목 중 업계 내 최상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들로 압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사 기업들 및 글로벌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꾸준한 주주환원이 기대되는 종목 3가지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초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다가 다시 급반등하여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에 이어 은행 업종 시가총액 3위 기업인 하나금융지주는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CET1 비율을 기준으로 13%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KB금융, 신한지주도 CET1 비율이 충분히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PER과 PBR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저평가 매력이 가장 큰 종목은 단연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연간 이익 대비 시가총액, 총 자산 대비 시가총액 모두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저렴한 구간이죠. 그리고 대출이나 신용거래에 따른 비용을 나타내는 크레딧 코스트가 업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중인데요. 크레딧 코스트가 낮다는 것은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손해보는 일이 적다는 뜻이며, 이는 곧 은행이 돈을 잘 벌고 재무적으로 튼튼하며 위험 관리도 잘하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금융지주의 주당순이익 추이를 보면 2023년에 소폭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쭉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컨센서스에 따르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주당순이익 증가 추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당배당금의 경우 2020년에 저점을 찍고 2021년에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부터는 배당금 인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주환원 확대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하나금융지주는 배당 지급 총액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총 주식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주당 가치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배당금도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기업이 총 배당금 규모를 유지한 채 자사주를 소각하면 남아있는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 주당 배당금은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나금융지주는 KB금융, 신한지주에 비해 낮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있으며 준수한 CET1 비율 및 크레딧 코스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과 주주환원은 매년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현재 주가 기준 배당률은 5.02%로 예금 금리를 크게 상회합니다. 여기서 올해 예상 총주주환원율인 42%를 적용하게 되면 총주주환원 수익률은 7.99%가 나옵니다. 따라서 배당 수익 5%에 더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한 연 3% 수준의 환원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코리알리입니다. 코리알리는 이번 1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이어지며 최근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은 지난 4월 중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으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분기 배당이나 반기 배당이 아닌 연배당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코리알리의 핵심 사업은 재보험 인수로 보험사의 리스크를 나눠 가지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 대형 보험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보험사와도 거래하고 있고 다양한 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신용 등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근 코리알리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로부터 국제 신용 등급 A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리알리는 국내 유일의 전문 재보험사로 대부분의 생명, 손해보험사들과 안정적인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최근 해외 재보험사가 국내 시장에 침투하면서 점유율은 어느 정도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50%대 시장 점유율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리알리는 PER 기준 5배, PBR 기준 0.6배 수준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간 이익의 5배 수준, 총 자산의 0.6배 수준의 가격대인 것이죠.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향후 주당순이익은 점진적 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주당 배당금은 꾸준히 인상되어 왔습니다. 올해 배당금의 경우
이번 1분기 후 실적으로 600원까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 1분기 보고서를 보면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매우 큰 폭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코리알리는 국내 유일 전문 재보험사로 최근 무디스로부터 국제신용 등급을 획득하였고 낮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실적과 주주환원율은 빠르진 않지만 점진적 상승 추세가 예상되며 현재 연간 배당률은 6% 내외 수준입니다. 그리고 배당 외의 자사주 변동 내역은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KT입니다. KT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주가가 올라온 종목으로 최근 실적 개선세와 주주환원이 기대됩니다. KT의 현재 시가총액은 12.85조 원으로 SK텔레콤을 앞질렀으며 LG유플러스의 2배 이상입니다. 이때 연간 이익 대비 시가총액은 KT가 7.5배 수준으로 가장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9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회사 아파트 분양 이익이 일시적으로 반영된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작년 말 구조조정 효과가 실적에 본격 반영되면서 장기적인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여지도 충분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KT의 주당 순이익 추이를 보면 작년 말 대규모 구조조정 비용이 반영되며 이익이 급감하였으며 올해는 큰 폭의 실적 개선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당 배당금은 2021년 이후부터 유의미한 인상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올해 실적 개선을 통해 분기 배당금을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였고 700원까지 인상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리하자면 KT는 국내 시가총액 1위 통신사로 사업 특성상 안정적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특히 최근 큰 폭의 실적 개선세 및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매력이 높다고 보며 실적, 주주환원율은 점진적 상승 추세가 예상됩니다. 분기 배당금 600원 기준 현재 연간 배당률은 4.7%이며 올해 2월 2,500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을 고려하면 연간 총 주주환원 수익률은 7%에 육박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세 종목은 모두 연 5% 내외의 고배당을 유지하면서도 실적이 안정적이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들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CET1 비율과 크레딧 코스트가 우수한 데다 자사주 매입 소각과 함께 배당도 병행하고 있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코리알리는 국내 유일의 전문 재보험사로 무디스로부터 국제신용 등급을 획득했고 PER과 PBR이 낮아 향후 실적 개선이 이어진다면 주가 리레이팅 가능성도 있습니다. KT는 구조조정 이후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자사주 소각과 분기 배당금 인상 등 주주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 세 종목 모두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한 주주환원 전략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배당 수익률을 넘어선 총 주주환원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종목은 모두 높은 배당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견고한 사업 모델과 저평가 매력, 그리고 점진적인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기 시세보다는 지속 가능한 배당 수익과 기업 가치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